첫 번째 문제 만나보시죠. 네, 삼양식품처럼 우상향 그릴 수 있는 또 다른 종목을 찾기 위해 저희도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시험지부터 함께 발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차 상법 개정안 최대 수혜 섹터를 고르시오라고 나와 있습니다. 1번 증권, 2번 지주사, 3번 보험 세 가지인데요. 이 세 가지 섹터 모두 정말 오랜만에 또 큰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9월 중이면 세제 개편안 논의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도 함께 검토되고 있습니다. 내용을 봤더니 자사주 취득한 후 즉시 또는 1년 내에 이 소각을 의무화하거나 가지고 있었던 기존 자사주 역시도 소각을 의무화하도록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증권가에서는 이 세 가지 섹터 중에 어느 쪽에 가장 집중을 했을까요? 바로 이 자사주 보유 비중이 높은 증권주에 집중을 했습니다. 비율에 대해서 순위가 매겨져 있는데요. 보시면 오늘 수익률 3%, 7% 보여줬던 신영증권이 1위였습니다. 현재 발행 주식의 53%가 자사주라고 하고요. 2위가 바로 부국증권이었습니다. 다만 언제까지 소각하겠다라는 구체적인 계획은 아쉬운 상황인데요. 그 안에서 다행히도 미래센 증권만이 내년까지 자사주를 소각하겠다라고 계획을 밝혀놓은 상황입니다. 오늘은 참 기대감으로 많이 올랐는데 그 안에서 우려도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요. 그동안 금융지주처럼 소각 비중이 높았던 종목들은 조금 부담이 커진 상황입니다. 그동안은 자사주를 매입한 이후에 시장 상황을 보면서 밸류업을 해왔었는데요. 앞으로는 의무화라는 규제가 걸리면서 유연하게 운용하기는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오늘은 기대감에 참 많이 올랐으니까요. 앞으로 더 큰 수혜를 위해서 우리가 찾아보자면 어떤 sek터에 집중을 하면 좋을지 한 가지만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주식 남녀의 선택 보드를 들어주시죠. 네, 1차, 2차에 이어서 이제 3차 상법 개정안, 더 센 상법 개정안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이제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섹터들이 있을 텐데 두 분께서 공통적으로 골라주신 거는 지주사였고요. 각각 삼성물산과 LG를 꼽아주셨습니다. 사실 이제 상법 개정안이라 그러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계속 추진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자사주 의무 소각이라고 하니까 이거 경영권 방어에 좀 방해가 되는 거 아닌가? 아니면 법인세 부담이 커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도 나오고 있어서 각 섹터별로 셈법이 많이 다를 것 같은데 일단 두 분 다 지주사를 주목한 이유를 한번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슬이 대표님. 네, 우선 이제 앞서 이제 보기 금융이라든지 은행 보험도 이제 얼핏 보면 주주환원 확대에 따른 이제 배당 확대 이런 기대감들이 단기적으로는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사실 재무적으로는 조금 악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좀 일단 판단이 되고 있고요. 예. 어쨌든 이제 은행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지급 여력 비율을 항상 일정 부분 좀 맞춰야 됩니다. 어쨌든 그 보험 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항상 일정 부분 이제 현금을 유지해야 되는데 결국에 이제 자사주를 소각하라는 것은 어느 정도 이제 현금성 자산을 줄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이 주주들한테는 단기적으로는 좀 좋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 기대감이 오늘 조금 상승한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게 이제 장기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이제 보험주들 그리고 증권주들의 어떤 재무 부담 악화로 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은행이나 증권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자기 자본 비율을 항상 일정 부분 떨어지게 되면은 이제 대출이라든지 영업에 좀 제한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게 기업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무조건 좋다라고 보기는 상당히 좀 어렵다라는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근데 이제 지주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적으로 좀 다르죠. 이제 지주사도 계열사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지만 일반적인 제조업이라든지 방산 이쪽 사업을 하는 이제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여기서 좀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지주사들 같은 경우에도 그 자사주, 그 계열사에 대한 어떠한 그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들일수록 상당한 좀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에는 이제 자사주를 소각을 시킨다라는 것은 주식에 대한 어떠한 그 숫자가 감소를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한 주당 이익은 계속해서 좀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결국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PER 개선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결국에 이제 PER이 개선이 됐다라는 것은 주가가 그만큼 이제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사주가 아니라 이제 지주사를 고르실 때는 항상 계열사들의 매출이 좀 잘 나오고 있는지 이 부분들을 좀 같이 판단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우선 드리겠고요. 대표적으로는 이제 하나가 있습니다. 과거에도 한번 좀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사실 하나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조금 많이 올랐죠. 지금 이제 저평가에 어느 정도 좀 초점을
맞추셔야 된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이 지주사 중에서 못 오른 이제 기업을 좀 봤을 때는 삼성물산이 상당히 좀 매력적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 뭐 삼성전자에 지분을 또 5% 보유를 하고 있고요. 삼성화재, 생명 그리고 SDI에도 꽤나 큰 지분을 좀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지주사들 한창 이제 인기 많을 때 굉장히 좀 크게 올랐을 때도 상대적으로 그 폭이 좀 작았다라는 점을 본다면 밸류적인 부담이 굉장히 좀 적다라는 점, 이 부분을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삼성물산을 항상 보실 때는 이제 그 전고점 부근까지 목표가 잡고 한번 대응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주사를 꼽아주셨고 그중에서도 삼성물산을 주목해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송율 매니저인데 역시나 지주사입니다. 예, 맞습니다. 지주사 같은 경우는 저는 긍정적으로 굉장히 보고 있고요. 자, 왜 그러냐면은 결국 지주사 같은 경우는 자회사의 지분을 많이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혜 기대감이 더해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자, 지주사 같은 경우도 약간 나름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제가 LG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LG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LG화학이라든가 뭐 LG 에너지솔루션 지금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량 자회사의 지분이 어느 정도 반영이 덜 된 부분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번에 자사주 소각을 통해서 그 지분 가치가 리레이팅 될 수 있다. 그러면서 저는 어느 정도 수혜 기대감이 더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자, LG 같은 경우는 나쁘지가 않습니다. 최근에 이제 자사주 상법 개정 기대감이라든가 이제 자사주 소각 기대감에 의해서 95,000원까지 갔다가 최근에 7만 원 부근까지 한번 조정을 받았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거의 한 2달 만에 다시 한번 거래량에 들어오는 시점이기 때문에 약간 지주사 쪽에서도 LG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주사는 사실 지금 아직까지 전 저평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좀 이제 디스카운트가 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이것을 하나하나씩 이제 소화시킬 수 있는 게 상법 개정안이라든가 자사주 소각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 지금 이제 LG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약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게 LG화학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아직까지도 업황 부진 효과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제 계속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측면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LG화학 같은 경우는 이 LG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큰 우량 자회사입니다. 이 가치가 본격적으로 제대로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충분히 주가 상승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LG 같은 경우는 최근 2달 동안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거래량만 유입이 된다라고 하면은 최소 이제 전고점 95,000원까지 아니더라도 최소 저항 매물대 8만 원까지는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일단 8만 원까지는 대응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지금 뭐 두 분께서 꼽아주신 삼성물산이나 LG를 포함해서 여러 지주사들의 차트를 보면 대체로 비슷합니다. 지난 6월 말 7월 초까지 해서 상승 곡선을 그리다가 일부 좀 조정이 나온 흐름들 그리고 횡보하는 흐름들 보여주고 있는데 앞으로의 기대감을 갖고 뭐 지금 이 타이밍 정도에서 신규 진입한다. 뭐 가능한 얘기입니까? 이 대표님?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매니저님도 계속 지금 강조를 해주시는 게 결국엔 저평가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뭐 차트적으로 많이 올랐다 이것만 보실 게 아니라 그동안 이제 그 디스카운트가 계속 됐었던 원인들을 좀 보셔야 되는데 결국에 그 부분들이 지금 상법 개정으로 인해서 해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주가는 다시 한번 리레이팅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사실상 뭐 비싼 느낌이 아니라 다 싸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좀 비싸 보이는 것들은 있죠. 워낙에 이제 하나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계열사들이 또 일을 너무 잘 하고 있다 보니까 많이 오르기도 올랐는데 그 안에서 조금 덜 오른 좀 이제 지주사들을 찾아보자라고 한다면 대체적으로 뭐 SK라든지 삼성물산 그리고 앞서서 말씀 주신 LG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좀 싸다라는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기서 진짜로 이제 자사주 소각에 대한 부분들이 시행이 되고 요게 진짜 숫자로 좀 드러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제 PR 부분이 개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PER이 개선이 된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제 주가는 오르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여전히 좀 모아가시는 그런 전략들 상당히 좀 유효하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한화는 올해 초와 비교해 보자면 뭐 3배, 그리고 최고점 비교해 보면 4배까지도 가까이 올랐었는데 오늘 말씀을 해주신 언급을 해주신 종목들은 연초와 비슷하거나 혹은 얼마 많이 오르지 않은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지금 신규 진입도 한번 고려를 해보자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